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마음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 사이에서 마음은 점점 숨을 곳을 잃어갑니다. 저는 많은 이들의 눈빛에서 같은 흔적을 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는 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끝을 걱정하는 마음. 그들은 실패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늘 애써야만 한다고 믿었기에 괴로웠습니다. 애씀은 처음부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애씀은 쉼을 허락하지 않는 채찍이 되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바쁩니다. 하지 않은 일들을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말을 곱씹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당겨 걱정합니다. 몸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살아있음입니까? 아니면 쉬지 못하는 습관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었습니까?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잠시 질문을 멈춥니다. 잘하고 있는지, 더 해야 하는지,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묻던 그 소리가 잠깐 조용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더 나아지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애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 이미 충분한 마음을 다시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애씀은 언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사람은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지금 이대로 부족하다는 생각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괜찮은가? 더 나아져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대개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비교였을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눈빛 하나였을 수도 있으며, 스스로에게 실망한 아주 짧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배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법을 말입니다. 애씀은 그렇게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더 잘하려는 마음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패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애씀은 처음에는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힘처럼 느껴지고, 나를 나태함에서 구해주는 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씀은 방향을 바꿉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이미 충분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조금은 늘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언제나 부족함만 남습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순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서도 잘했다는 말보다 못한 일부터 떠오르는 밤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충분히 애쓰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날을 말입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이 항상 긴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쉬지 못하는 자세를 배웠고 그 자세가 곧 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애씀은 정말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배워버린 습관입니까? 습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씀 역시 그렇습니다. 당신이 애써서 만들어낸 마음이라면 애쓰지 않음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늘 애써왔다는 사실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잘 살아보려 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흐릅니다. 생각도 감정도 머물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흐름을 믿지 않게 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은 손의 모양을 닮습니다. 부드럽게 열려있던 손이 조금씩 힘을 주어 쥐어집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하고, 안정을 붙잡으려 하고,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무엇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붙잡음은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이미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지금 이 상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혹은 다시 예전의 괴로움으로 돌아갈까 하는 기억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합니다. 계속 애써야 한다. 이 손을 놓으면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붙잡는 손이 단단해질수록 마음은 더 떨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어 쥐면 쥘수록 손은 아프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빠져나가려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평안을 붙잡으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행복을 유지하려 할수록 행복은 조건이 됩니다. 이래야 괜찮고 저래야 유지된다는 끝없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혹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에 이유 없이 불안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 불안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붙잡을 대상이 잠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역할, 노력, 성과라는 것이 잠시 놓였을 때 마음은 허공을 움켜쥡니다. 그때 우리는 더 애씁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느껴지지 않는 불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다음 애씀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로 당신을 지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놓칠까봐 두려워 놓지 못하고 있는 생각입니까? 손을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음이 가득할수록 고요가 들어올 자리는 사라집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장 손을 놓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놓으려는 것 또한 또 다른 애씀일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를 알아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손의 힘은 아주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애씀과 수행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왜 그 경계를 혼동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애쓰지 않는 마음이 옳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노력하지 않는 삶이 과연 바른 길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의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노력과 집착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력은 방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과를 움켜쥡니다. 노력은 지금의 한 걸음을 살피지만 집착은 아직 오지 않은 끝에 매달립니다. 이 둘은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마음의 결은 전혀 다릅니다. 수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은 나아지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마저도 잘해야 하는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고요해야 하고,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더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때 수행은 또 하나의 애씀이 됩니다. 고요하지 않은 나를 꾸짖고,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밀어내며, 지금의 나를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수행은 이미 본래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왜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 합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까? 집착은 언제나 이래야만 한다는 말을 데리고 옵니다. 이만큼은 해야 하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노력은 부드럽습니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늘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뒤처질까 두렵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끝난 뒤에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조금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조급해졌습니까? 그 감각이 노력과 집착의 경계입니다. 이 장에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 하나입니다. 수행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확히 보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부정하지 않은 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을 줍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곧장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말, 괜히 떠오르는 기억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조차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러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생각이 없어야 합니까? 고요해야 합니까? 아무 느낌도 없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밀어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요해지려고 애쓰는 순간 그 애씀은 또 다른 소음이 됩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생각, 집중하려는 집중이 마음을 더 바쁘게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흙탕물은 저어서는 맑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었을 때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요동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이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어들지 않고 지금 이 상태를 잠시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종종 공허함이 올라옵니다. 그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공허함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채우려던 손을 내려놓았을 때 처음 느껴지는 감각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조금만 더 머물러 보십시오. 급히 의미를 만들지 말고 지금 이 느낌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미세한 고요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들어진 고요가 아니라 원래 거기에 있던 고요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돌아갈 줄 안다는 조용한 믿음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뜻밖의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나,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을 항상 과정 중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상한 감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더 채워야 할 것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부족함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잠시 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때 마음은 익숙하지 않은 질문을 만납니다. 혹시 이미 충분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커다란 깨달음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그러나 깊은 여운을 남기며 가만히 떠오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선언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부족하다는 이유로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의 나 위에 조건을 붙여왔습니다. 이만큼은 해야 괜찮고, 이 정도는 되어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늘 어딘가 모자란 사람처럼 자신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조건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약속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질 것 같아 스스로에게 씌운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잠시 길을 잃은 듯 하다가 곧 아주 자연스러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환희도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긴장이 풀린 듯한 담담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담담함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합리화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좀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삶은 진행 중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에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애쓰며 도달하려 했던 상태는 혹시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표는 아니었습니까? 이미 충분했던 마음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씀과 조건이 잠시 물러났을 때 자연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한 번이라도 알아보았다면 마음은 다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깨달음을 붙잡지 않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 애쓰지 않는 삶의 시작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깨달음은 삶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요를 느꼈다고 해서 산속에 머물 필요는 없고,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루 속으로 돌아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하루를 증명해야 할 시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경험하는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지나가기 위해 걷습니다. 애쓰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은 있고, 감정은 올라오며, 마음은 때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파동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곧바로 대책을 찾았습니다. 더 준비하고, 더 애쓰고, 더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 그 불안을 바라봅니다. 아, 또 붙잡으려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로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몰아붙이는 이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는 삶의 시작은 아주 소박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그대로 마치는 것, 잘하지 못한 나를 급히 고치려 들지 않는 것, 지금의 감정을 조건 없이 느끼는 것 말입니다. 이 길에는 완성이라는 표지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붙잡을 것인가, 알아차릴 것인가,
몰아붙일 것인가? 허락할 것인가?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은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갔고, 당신은 그 순간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다시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한 번쯤 이렇게 묻는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괜찮지 않은가?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고요한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좋고, 느낀 것을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사유가 마음 어딘가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하실 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